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거웠다. 국화꽃 향기가 진동하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슬픈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가 향하는 곳이 고인의 영정사진이 아니라 그가 남긴 유산의 규모를 계산하는 머릿속이라는 것을 말이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소식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떨어졌고 나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대한민국 재계서열 22, 우리 가문의 거대한 왕관을 물려받게 되었다. 빈소 한쪽 구석,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일에 바쳤고 우리 그룹은 겉보기엔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대중들은 아버지를 경영의 신이라 칭송했고 우리 가문의 자산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아버지의 오랜 측근이었던 김 변호사가 내게 봉투를 건네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가씨,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장과 함께 외부에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그룹의 재무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경악스러운 숫자였다. 자산의 가치는 장부상의 허상이었고 그 뒤에 숨겨진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부채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채가 수조 원이라고요? 그룹이 왜 이런 상태인 거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옆에 서 있던 김 변호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세상은 우리 집안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완벽한 승리자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무엇을 위해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신 걸까? 아니, 어쩌면 이 거대한 비극의 시작은 단순히 아버지의 경영 실패가 아닌 어딘가에서 조작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때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는 익숙한 무리들이 보였다. 그룹의 경영진들이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비통한 척 연기하고 있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과 비릿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인간들이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이 썩은 동아줄을 나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안전하게 발을 빼려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강인하고 도전적인 내 성격상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무너져가는 왕국을 다시 세우든 아니면 내 손으로 이 썩은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든 끝까지 가보겠다고.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경영진들은 내가 다가가자 서둘러 표정을 관리하며 내 눈치를 살폈다. 다들 오셨군요. 그런데 경영진 여러분,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그룹의 재무 구조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주 상세하고 숨김없는 진짜 장부.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죠? 내 말에 주변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장례식장에 소란스럽던 소음이 일시에 사라진 것만 같았다. 나는 경영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매섭게 훑어보았다. 그들은 내가 감히 그런 요구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잠시 뒤 경영진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전무가 입을 때려다 멈칫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빠르게 교환했다. 당황한 기색,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눈짓, 그리고 무언가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을 들켰을 때의 찰나의 공포가 그들의 눈동자에 스쳤다.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서로를 빤히 바라보며 기이할 정도로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당혹감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만이 낼 수 있는 팽팽하고도 불길한 징조였다. 그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장례식장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는 그들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었다. 사람들의 위로는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눈빛 뒤에는 이미 이 거대한 회사를 어떻게 집어삼킬지에 대한 탐욕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남기신 서재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개인 서버를 발견했다.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던 아버지였기에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업무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복구되길 기다리며 화면을 응시하던 그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폴더들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단순히 삭제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서버의 뿌리까지 파헤쳐 흔적을 지운 것이 분명했다. 그 폴더들은 아버지의 죽음과 직결된 그 빚에 관한 증거들이었다. 10년 넘게 탄탄대로를 달렸던 기업이 왜 갑자기 벼랑 끝에 서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쥐고 있는 열쇠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누군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이제는 그 기록마저 말살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당장 본사로 향했다. 회사 분위기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굳게 닫힌 전략기획실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문틈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사의 2인자이자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던 최 이사였다. 그 늙은이가 죽었으니 이제 걸림돌은 다 제거된 셈이지. 장부 문제는 어떻게 됐나? 철저히 지웠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 빚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를 겁니다. 주식 분배는 예정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최 이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웃으며 충성을 맹세하던 바로 그 얼굴로 이제는 시신이 식지도 않은 주인을 매도하고 있었다.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기업 전체를 공중분해하여 자기들끼리 나눠 먹겠다는 잔인한 작당 모의였다. 나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벽 뒤로 몸을 바짝 숨겼다. 문이 살짝 열리며 최 이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 빌어먹을 딸년만 처리하면 모든 게 완벽해. 이사님, 여기 정리 대상 리스트에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려두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서류 위에는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 이름 나였다. 그 아래에는 제거라는 두 글자가 붉은 펜으로 소름 끼치게 그어져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그 뒤를 잇겠다는 나마저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방 안에서 흐르는 공기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창밖으로 비치는 차가운 조명 아래 나의 이름이 적힌 그 목록이 마치 내 사형 선고장처럼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복수냐, 죽음이냐.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들의 잔혹한 실체를 똑똑히 확인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집안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동자 뒤에는 탐욕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쓰시던 집무실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밤, 낡은 책상 서랍 구석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검은색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소 메모용으로 쓰시던 낡은 가죽 수첩이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질감이 왠지 모를 전율을 일으켰다. 책장을 넘기자 정교한 필체로 기록된 알 수 없는 숫자들과 익숙한 회사 이름들이 얽혀 있었다. 단순히 경영 자료가 아니었다. 경쟁사의 로고 옆에 적힌 구체적인 거래 날짜와 오고 간 자금의 흐름. 그건 명백한 미략의 흔적이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벌였을까?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 수첩이 세상에 공개되면 내가 짊어진 빚의 정체는 물론 회사 전체가 뒤집힐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낯익은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경영진 놈들이었다. 나는 서둘러 수첩을 품에 넣고 책상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평소 가식적인 미소를 짓던 전무와 상무가 들어왔다. 그들의 대화는 거침없었다. 상속 포기 각서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그 애송이가 버티고 있는 겁니까? 어리잖아요. 겁만 좀 주면 금방 도장 찍을 겁니다. 회사의 빚을 다 떠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면 돼요. 그들은 내 인생을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이기심으로 점철된 그들의 목소리가 내 귓가를 찌를 때마다 분노가 끌어올라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빚더미에 앉아 무너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내가 이 회사를 지키려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들이 나가는 소리를 들은 뒤에야 겨우 숨을 몰아쉬며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압박감과 불신 속에 나는 홀로 서 있었다. 로비로 내려가려던 찰나 어둠 속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한 남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늘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자가 나를 빤히 응시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손에 쥔 그 수첩,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경계심에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가 이어서 내뱉은 말에 발이 묶인 듯 얼어붙고 말았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유언장은 가짜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잘 짜인 거대한 연극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조작된 유언장이라니? 그렇다면 내가 지금껏 싸워오려던 대상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복도 너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늪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진실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판 위에서 싸워야 했다. 아버지의 서재는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다. 낡은 가죽 냄새와 눅눅한 먼지 사이에서 나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난서인 그 낡은 수첩을 붙잡고 밤을 지새웠다. 손끝이 떨렸다. 수첩에 적힌 암호 같은 숫자들과 지명들, 그리고 짧은 메모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회사가 지난 수년간 어떻게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참혹한 살인사건의 일기장이었다. 나는 수첩 속 주소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경영진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피해 태연한 척 연기를 해야 했다. 상속 포기 서류는 준비되었나? 라는 이사들의 비아냥 섞인 질문에 나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그들의 비겁한 얼굴을 볼 때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철저히 감정을 숨겼다. 복수는 차갑게 준비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말이다. 마침내 디지털 포렌식 업체까지 동원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법인 번호를 조회했을 때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우리 회사의 전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더 소름 돋는 것은 그저 돈을 빼돌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들은 치밀하게 짜인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핵심 자산을 헐값에 계열사로 넘기며 회사를 껍데기만 남은 빈통으로 만들고 있었다. 마치 쥐들이 거대한 배의 밑바닥을 갉아먹어 침몰시키려는 것과 같았다. 이게 당신들이 그토록 서둘렀던 이유였군. 내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분노보다 앞선 것은 허탈함이었다. 아버지가 일생을 바쳐 쌓아올린 탑이 내부자의 탐욕에 의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니. 나는 손에 쥔 노트북을 꽉 움켜쥐었다. 이제 이 증거들만 공개하면 상황은 역전될 것이다. 이사들은 감옥으로 갈 것이고 나는 무너져가는 왕국을 다시 세울 기회를 얻게 될 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최종 확인했다. 외부 클라우드와 내부 서버를 연동해 증거 자료를 언론사로 보내기 직전이었다. 모니터 위로 전송 중이라는 푸른 막대기가 차오를 때 나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기이한 코드들이 빗줄기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Access denied, file corrupted, system hacked. 모니터 가장자리에서 붉은색 경고등이 미친 듯이 전멸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다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모든 프로그램은 먹통이 되어 있었다. 외부망 차단도 전원 강제 종료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내 모든 행동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비웃기라도 하는 듯했다. 화면 중앙의 검은 커서가 깜빡거리며 단 한 문장을 남겼다. 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꼬마야. 순식간에 화면은 다시 깨끗해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지난 며칠 밤을 새우며 모아온 아버지의 죽음과 회사의 몰락을 밝혀줄 유일한 증거들이 모두 증발해버린 것이다.
나는 멍하니 검은 모니터에 비친 내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 내가 여기서 이 모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사장실의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폐부를 찌르는 듯한 눅눅한 향수 냄새와 함께 그가 보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에서 풍기는 기운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음습했다. 나는 손에 쥔 서류 뭉치를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종이가 눅눅해질 정도였다. 이 서류들이야말로 그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세운 모래성을 무너뜨릴 유일한 증거였다. 들어왔으면 문부터 닫지 그래? 예의 없는 건 아버지한테 물려받지 않은 모양이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잔을 흔들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경멸이 섞인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책상 위에 서류들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사장실에 울려 퍼졌다. 이게 다 뭡니까? 유령 회사들로 자금을 빼돌린 흔적들, 그리고 차명 계좌의 흐름까지 전부 찾았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텐데요. 대체 아버지를 상대로 무슨 짓을 벌인 거죠? 그제야 그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나를 마주보았다. 입가에 걸린 비열한 미소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나를 가엾은 벌레를 보듯 빤히 쳐다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가 내 신경을 거칠게 긁어놓았다. 오, 나원 참. 정말 순진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모르겠군. 너, 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정말로 모르는 거야? 아니, 네 아버지가 어떻게 이 회사를 이끌어왔는지 단 1%라도 알기는 하는 거냐고. 그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며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협박할 생각 마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당신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횡령? 이 상황에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본인은 전혀 모르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지만 나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그가 내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내 아버지는 말이야,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회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빚을 갚으려고 온갖 더러운 짓을 도모했어. 네가 지금 들고 온 그 서류들, 사실은 그가 직접 사인한 것들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내 반응을 즐기듯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에 툭 던졌다. 직접 봐. 네가 그토록 존경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너희 집안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더러운 손을 썼는지.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있는 거겠지? 봉투를 열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의 자필 서명이었다. 내 기억 속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차갑고 치밀한 계산이 담긴 자금 이동 승인서였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내가 찾던 정의가 사실은 가장 거대한 거짓의 일부였단 말인가. 눈앞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삐딱하게 서서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소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가 건넨 종이 한 장에 나의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집무실, 그 차갑고 정적인 공기 속에서 나는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종이 위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복잡한 숫자들과 도표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절망적인 부채의 목록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돋보기를 들고 숫자 사이사이에 숨겨진 메모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하자 전혀 다른 그림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이건 파산의 기록이 아니었다. 거대한 덫이었다.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막대한 부채를 발생시켜 회사 내부의 자금 흐름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이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교하게 짜인 트로이의 목마였다. 아버지는 이 부채를 미끼로 삼아 우리 회사를 호시탐탐 노리던 업계 최대의 라이벌인 S사를 완벽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셈이었다. 부채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복잡한 지분 교환 계약,
그 끝에는 상대방의 핵심 기술을 우리 쪽으로 강제 흡수시키는 치밀한 반격 계획이 도사리고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등 뒤로 소름이 쫙 돋았다. 드디어 알아챈 모양이군.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하고도 낮게 깔린 목소리에 나는 굳어버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내가 회사에서 가장 의지했던 인물, 전무이사 강준혁이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대신해 나를 가르치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사람이었다. 그가 내 뒤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커다란 벽 앞에 선 듯한 안도감을 느끼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내가 알던 온화한 멘토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강 전무님, 어떻게... 내 떨리는 질문에 그는 천천히 다가와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아버지가 참 대단하긴 했어. 이런 치밀한 수를 생각하다니 말이야. 하지만 말이야,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만 되지는 않지.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척하며 내 귓가에 차가운 숨을 내뱉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물려주려던 건 이 왕관이 아니야. 당신을 파멸시킬 족쇄였지. 난 그걸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아주 조금 손을 썼지. 아버지가 라이벌 회사를 압박하려고 설계했던 그 정교한 부채의 데이터를 전부 실제 손실로 탈바꿈시켜버린 거야. 덕분에 지금 당신이 짊어진 건 아버지가 남긴 기회 따위가 아니라 정말로 회사를 무너뜨리고 당신을 길거리로 내쫓을 진짜 빚이지. 어때? 당신이 그토록 존경하던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마음에 들어? 그의 웃음소리가 집무실 안을 메아리쳤다.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나를 덮쳤다. 내가 믿었던 가장 든든한 방패가 사실은 내 목을 겨누고 있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니. 강준혁은 만족스러운 듯 서류 하나를 내 앞으로 툭 던졌다. 그것은 내가 원치 않아도 서명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모든 권한을 그에게 넘기는 양도 계약서였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나는 내 집무실의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도심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다.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에는 방금 전 보도된 뉴스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재벌 3세의 탐욕, 부친의 빚을 담보로 한 사기극, 기업 자금을 개인 금고로, 충격적인 진실, 활자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날카로운 빗으로 찌르는 듯 했다. 그들이 터뜨린 거짓은 정교했다. 나를 부친의 죽음을 이용해 회사의 채무를 악의적으로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외부의 비난보다 내부의 균열이었다. 오후 내내 전화기가 불이 났지만 정작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들은 침묵으로 답했다. 평생 우리 집안을 따랐던 집사님마저 나를 보는 눈빛에서 온기를 거두었다. 그가 남긴 도련님,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한마디는 내 가슴에 박힌 대못이 되었다. 친척들은 성명서를 발표해 나와의 절연을 선언했고 임원들은 내 사무실 문 앞에서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나는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정적은 공포보다 무거웠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속에서 들끓는 분노만큼은 억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무너져 내리길 바라고 있다. 내가 가진 힘이, 진실을 밝혀낼 용기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임을 알기에 그들은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비겁한 야망을 무너뜨릴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여기서 무릎 꿇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당장 나를 향해 쏟아지는 화살은 너무나 거대했고 내 편에 서줄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나를 향해 터졌다. 기자들이 가득 찬 회의실 맨 앞자리에는 바로 그 빌런, 경영진의 우두머리인 김 전무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서류 뭉치를 들어 올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현 경영진의 독단과 탐욕은 도를 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기업의 미래를
저런 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사측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현 대표이사인 나의 모든 경영권을 박탈하고 즉각적인 해임안을 상정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기업이 살 길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고 나는 그 한복판에서 홀로 서 있었다. 김 전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응시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 이 광기 어린 무대 위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것인가. 나의 심장 박동이 귓가를 때렸다. 나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사회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회사를 파멸로 이끄는 철없는 후계자, 혹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할 사기꾼으로 낙인 찍은 상태였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비웃음과 경멸, 어린 속삭임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등을 곧게 펴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내 손에는 지난 몇 주간 피와 땀으로 엮어낸 전략적 부채의 설계도가 들려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막대한 부채가 회사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저를 몰아내고 회사를 조각내어 헐값에 넘기려 하는 거고요. 내가 차분하게 입을 떼자 회의실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경영진들 사이에서 헛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미 내 패배가 확정되었다는 듯 여유롭게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특히 이번 반란의 수장인 전무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우며 나를 도발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 부채는 단순한 빚이 아닙니다. 우리를 압박하던 이 거대한 족쇄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업계의 가장 큰 경쟁사인 진성그룹의 심장을 관통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붉게 표시된 차트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이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다 역으로 덫에 걸린 결정적인 증거이자 우리가 그들의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핵심 연결고리였다. 내가 제시한 전략은 명확했다. 부채를 담보로 우리가 진성그룹의 핵심 사업부를 역으로 흡수 합병하는 것. 그것은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실리를 따지는 노련한 사회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이제 내 말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경영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들은 당황했고 내가 이토록 완벽한 논리를 준비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나약한 자식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 이 제국을 지키고 나아가 더 크게 확장하려는 지배자였다.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6개월 안에 부채를 전액 상환하고 진성그룹을 우리의 하부 조직으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회사의 미래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셨던 진짜 유산입니다. 나의 제안이 끝난 직후 이사회장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이사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찬성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 보였다. 전무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성공이었다. 이사회는 내 계획의 가치를 알아봤고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나는 승리를 예감했다. 드디어 모든 거짓을 걷어내고 내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에 무거운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당황한 이사들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나는 멈칫하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뒤로 전무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나왔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구속영장이 들려 있었다. 아주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었어. 하지만 거기까지다. 그는 내 코앞까지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부채 문제가 아니야. 횡령과 재무제표 조작 혐의로 작성된 정식 체포영장이다. 너는 오늘 여기서 회사를 구할 영웅이 아니라 감옥으로 끌려갈 범죄자로 기록될 거야. 수고했다, 애송이.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건넨 서류에는 내 이름이 분명하게 박혀 있었다. 정교하게 조작된 증거들이 그 뒤를 바치고 있었다. 이사회장의 조명 아래 나는 다시 한번 차가운 현실 속으로 밀쳐지고 있었다. 이제 이 모든 논리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내가 쌓아올린 모든 희망이 거짓된 법의 이름 아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사회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경영진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과 수군거림이 내 등을 찌르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떨지 않았다. 아버지의 서재 구석, 먼지 쌓인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USB 하나가 내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자금 횡령과 배임의 결정적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회의를 방해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무가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나를 다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묻어 있었다. 그는 내가 가진 패가 허풍일 뿐이라 확신하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 대형 스크린에 파일을 연결했다.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이내 그들의 추악한 거래 내역과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의실 내에 정적보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당신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증거입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겠죠. 나의 말에 전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의 이기적이고 비겁한 본성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 그대로 비쳤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휩싸여 웅성거렸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빚더미가 아니라 이 썩어빠진 내부의 암세포를 도려낼 수 있는 수술칼이었다는 것을 나는 증명해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회사는 일단 급한 불을 껐다. 경영진 일부는 해임되었고 나는 간신히 폭주하던 배의 키를 잡았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회사를 나서는 길, 텅 빈 복도를 울리는 나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사회의 반대파들은 여전히 숨죽인 채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내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는 하이에나와 같았다. 내 집무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빛만큼이나 어두운 그림자도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과연 아버지가 설계한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갚아나가야 할 막대한 채무는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 보였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등줄기를 스쳤다. 아버지는 정말 이 정도의 빚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려 했던 것일까?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 이상의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더 깊은 계략이나 숨겨진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득 책상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 안에는 내가 알던 사업적 자료가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치열하게 지키려 했던 것이 회사라는 껍데기가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승리가 어쩌면 더 거대한 파멸을 불러올 서막에 불과하다는 예감이 들었다. 회사는 구했지만 나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숨을 죽이고 봉투 안의 문서를 다시 한번 응시했다. 과연 이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로 아버지는 나를 위해 길을 닦아놓은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으로 나를 밀어넣은 것일까?